안녕하세요. 손상 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오랜만에 이 카카오 그룹주들에 관해서 보려고 해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카카오 그룹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카카오라고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그래서 SK하이닉스라고 해서 대형주 좋은 우량 주식이구나. 이런 주식들은 망할 일도 없으니까 무조건 많이 사놓자. 굉장히 위험한 주식의 하나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자, 싸게 사서 비싸게. 비싸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싸게 샀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을 내고 파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거는 뭐 부동산이 됐든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됐든 마찬가지죠. 원가를 싸게 세서 비싸게 파는 거죠. 자, 근데 근간에 이 카카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죠. 뭐 이제 뭐 대표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고, 그죠? 또 이 카카오가 내릴 만큼 내렸다 그래서 또 네이버 카카오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한 개인분들도 좀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가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엔 기간이 보유한 222만 주가 해제가 되면서 5%더 급락을 맞이하기도 하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반년 만에 주가가 58% 정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많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카카오인데, 그래도 카카오뱅크인데, 자,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인데, 대형주이면 우량주인데, 뭐 이런 게 뭐 상단페이도 한 것도 아니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 그렇지만 내 계좌는 손실이 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진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안 샀으니까 손실도 아닐 테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그냥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주식을 어디서 살 건가? 현재 주식이 비싼지 싼지는 항상 월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바닥 가격,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던 주식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배로 올라갔지? 이거를 반드시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올라갔을까? 특히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처럼 신규 상장한 주식들은 아직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섣불리 뛰어들어갔다 물렸다면 결국 나의 투자에 대한 방법이 좀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죠. 자, 카카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가 위치를 저 같은 경우는 월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최저점 14,000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때가 16년도 11월입니다. 자, 그러고 19년도 6월 달에 저점이 23,000원을 찍었고, 뭐 14,000원이나 23,000원이 이제 두 배 차이긴 해도 결국 이런 정도 자리에 놀았죠. 이렇게 놀았다기보다 이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던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급등을 해서 얼마를 갔냐면 최고점이 17만 원을 갔습니다. 예전에 최저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10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물론 이 회사가 주가가 10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카카오의 폭풍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자, 맞지만 내가 과연 어떤 주식을 샀다 할 때 꼭 이 주식을 여기서 샀어야 되는 얘기냐는 거죠. 15만 원, 16만 원 할 때. 물론 차트를 놓고 이렇게라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고 꾸준히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접할 때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대형주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항상 기준점이 되는 5개월선을 깼을 때는 추세가 하락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감행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면 바로 여기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앞으로 이렇게 미래 가치가 있고 성장 가치가 있다. 카카오가 얼마나 큰 빅테크 회사인데 단지 저런 걸로 저렇게 떨어지겠냐. 이게 바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뉴스가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엄연히 사실만 확인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라 5일선 깼는데 그럼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는데 여기에 자꾸 어떤 뉴스를 붙인다든가 좋은 뉴스를 갖다 붙이고 카카오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게 하죠. 물론 여기를 찍고 다시 돌아 나갈 수는 있어요. 누구도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음에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사람은 없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이죠. 그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카카오와 인생과 운명을 함께 하고자 해서 몰빵을 했다면 이건 투자 방법에 대한 굉장히 본인만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게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 주는 게 20개월 선인데 이것도 깼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세가 더 무너질 수 있는 거고 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전 저점 이탈하게 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고 차트대로 주식이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 예, 정답입니다. 차트대로 주식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추세를 보여주죠. 자, 여기서 물리신 분이 이제 와서 15만 원에 물린 분이 반토막이 났는데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 뭐, 난 버티면 되지. 물론 버티면 갈 수도 있고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최고점에 물렸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3만 원에 사신 분은 지금 팔아도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여기서 또 반 정도 팔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차트는 중요하잖아. 여기서 당연히 난 이 가치를 갖고 오래 들고 갈 거야. 자, 주식의 장기 투자는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월봉 바닥에서. 근데 이런 데서는 잘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이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가가 뭐 14,000원, 15,000원, 뭐 16,000원 갔다 다시 14,000원, 15,000원, 2만원 갔다 다시 18,000원. 뭐 이래. 이 안 샀다가 갑자기 어디서 사냐면 이렇게 급등하고 폭등할 때 사죠. 야, 역시 이 회사야. 그러면 내가 산 자리가 최고점이 되고 결국은 이게 떨어지게 되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한데 최고 비싸게 샀다는 얘기죠. 당연히 카카오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때를 사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들어가는 거죠. 이 주식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트를 이해하고 비교적 낮은 위치, 싼 위치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큰 성장세를 거쳤고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딱딱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익 물량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지 않아야 될 241선을 이탈했습니다. 장기적인 지표죠. 240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떨어져서 V자 반등으로 확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자,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옆으로 간다거나 기간 조정이 있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충분히 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홀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2조를 베팅을 했습니다. 굳이 여기서. 물론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올라가서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정말로 중장기 투자라면 그건 아니죠. 한 달 한 달 배워서 모아가는 게 중요한데 결국 최고점에만 사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한번 깨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옆으로 기간 조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고 충분히 살 기회를 줍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아주 가볍게 말해주고 있죠.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대표하는 주식이죠. 이 회사의 주식이 물론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뭐 평생 갖고 있으면 손해볼 일도 없고 당연히 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예전에 이렇게 뭐 4, 5만 원, 5만 원 하던 주식이 순간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96,000원, 10만 원대를 가고 있었죠. 여기서 10만 전자가 될 거다. 뭐 그럼 난리가 났고 여기서 또 온갖 좋은 뉴스는 다 나오죠. 뭐 어떻게 될 거야, 뭐가 어떻게 될 거야. 근데 그거는 밑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많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오겠죠. 이 조정이라는 게 왔을 때 정말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 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10만 원에 물리신 분이, 9만 원에 물리신 분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이고 나는 이 회사를 믿고 끝까지 갈 거야. 아,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 결국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갈 확률이 굉장히 좋죠. 자, 그렇지만 굳이 주식을 살 때 이렇게 높을 때 꼭 사야 되는 이야기죠. 삼성전자를 만약에 내가 꼭 얘만 사고 싶어. 너무나 사고 싶어. 다른 주식은 난 눈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씩 사는 거죠. 분할로 매달 모아서 이렇게 사야 평단가가 낮아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나는 삼성전자를 단기로 들어갔어. 단타로 들어갔어. 한 12만 원 갈 거야. 제일 안전한 주식인 거야. 땅 올도 물린 거죠. 자, 이렇게 됐듯이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그룹주도 전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내가 과연 주식을 어떤 가격을 주고 살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접근할 때는 항상 차트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과연 바닥에서 밑에서 몇 배가 올라왔냐는 얘기죠. 자, 2만 원 하던 주식이 17만이 됐습니다. 물론 이때가 이제 이 19년도기 때문에 3년 동안 카카오가 그만큼 성장했겠지. 자, 좋은 얘기입니다. 성장도 했지만 그만큼 누군가 바닥에 사서 이 성장에 대한 모든 선반영에 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깨면서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았고 개인들만이 크게 물려져 있죠. 그러면 카카오가 이 길을 또 쉽게 못 가요.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당연히 매물도 맞고 떨어질 테고 올라갔다 떨어질 테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V자로 빵 때려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아마 많은 개인분들도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련이 남고 자기 방어를 하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13만원, 14만원에 물렸었는데 8만원이 됐어. 야, 카카오가 망할래 써다니고 평생 나랑 같이 갈 건데, 자, 평생 같이 가면 되는데, 본전까지 올 때까지는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성해야 되는 건, 카카오뿐만 아니라 모든 소형주, 중형주, 일반 주식들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가 무척 중요해요. 어디서 사느냐, 이거는 바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월봉에서 과연 이 주식이 바닥 가격 대비 몇 배가 올라가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비덴트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비덴트라는 종목은 예전에 이 미국에서 이제 막 비트코인 ETF 선물 상장하고 그러면서 제가 요때 말씀드렸어요. 월봉에서 나중에 치니까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라. 이런 데서 물려도 한 3, 4개월 고생하는데 결국 다 돌아 나왔죠. 근데 막 비트코인 난리 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뭐 10% 잠깐 수익 보러 들어갔다 폭락하니까 못 빠져나오고 비트코인 더 크게 갈 거야. 근데 바닥 가격인 저점 대비 3,000원 하던 주식이 10배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10배 올랐어요, 주가가. 물론 회사가 크니까 10배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10배를 갔을까요? 제자리 왔죠. 자, 주식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만큼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데 누군가 뭔 짓을 한 거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그런 만큼 카카오도 누군가 뭔 짓을 한 거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회사의 가치나 성장성을 보고 매수해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들이 받은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를 띄우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믿지 말아야 돼요. 뉴스를 또 믿지 말랬다고 그래가지고 월봉 바닥권에서 성장 가치가 좋은 이런 뉴스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뉴스가 떴을 때 나왔을 때 밑에 바닥 가격에서 벌써 10배, 20배가 올라왔다면 충분히 조심하고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믿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뭐를 주냐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만 주식하는 게 아니죠. 기관, 세력 다 주식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 뭘까요?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급등하고 올라갈 때 내비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격을 싸게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싸게 사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추세가 하향 중인 거죠. 이걸 가지고 주식이 상향인데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없죠. 상향하다가 조정권인데 이렇게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표를 깨는 이식격을 깼기 때문에 이전 저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역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이전 고점 찍고 떨어지는 중이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전부 다 크게 급락하고 있죠. 지금이 바닥이라고 누구나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전에 막 고점으로 올라오고 뛰나갈 때 특히 뇌동매매를 통해서 막 이런 자리를 뛰나갈 때 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한 건 주식이 막 급하게 너무 급하게 싹 뛰나가고 올라갈 때는 단기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닌 다음엔 이 주식이 이렇게 뛰나갈 땐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매수 타이밍을 살펴보았는데요. 월봉에서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주식이 과연 밑에 바닥 가격에서 몇 배나 올라왔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